불행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행복하죠. 연애를 하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하지만 모든 연애가 그렇게 행복한 연애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실 되게 수백, 수천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무 지나치게 애인한테만 기댄다. 애인한테 너무 크게 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큰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애만 하면 친구들하고 연락이 끊기고 연인하고만 놀려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연인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고 내 모든 걸 연인이 다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두 연애로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단 하나의 인간관계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연애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너무 많이 기댄 사람들은요, 이 연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하고 제대로 된, 그리고 깊은 오래된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인간관계가 넓지 않은 경우, 정말 유일한 깊은 인간관계가 하나가 있다면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친하다면 그 친구한테 애인처럼 기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애인이 없으면 불행하고 있어야 드디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애인이 있어야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절대 연애를 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애인을 찾아서 갈구합니다. 일반적인 친구의 인간관계보다 애인과의 인간관계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꼭 집착을 하게 되고, 이 집착은 곧 질투로 이어지면서 이 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행복하고 오래가는 관계는요,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자기 시간 갖고 적당히 자기 목표대로 살고 적당하게 기대하고 적당하게 관계를 맺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인간관계와의 균형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한테만 집착하고 기대하고 그 사람하고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애인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2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애정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인데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이 자신을 사랑하는 걸 곧이곧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부정하고 자기가 누군가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리 없다는 그런 무의식적인 믿음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시험하려고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질투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디까지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방법으로 믿음이 굳건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불안해하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두 사람 다 지치고 관계가 파탄 날 수밖에 없겠죠.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이 주는 애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가치관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남이 좋아할 거라고 믿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이 싫어할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거를 깨달았을 때 상처받거나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공감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양쪽 다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우선시하면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요구를 만족시키면 상대방도 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아주 기본적인 기브앤테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원만하고 또 오래가는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그런 능력, 즉 공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이전의 연애를 털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게 헤어진다는 것이 과연
과연 가능할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좋게 헤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사자들과 감정에 관계없이 외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좋게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마음속에 미련이나 상처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전의 연애에서 겪었던 상처를 해소하지 못하면요, 다음의 연애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전 연애에서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다음에 새로운 연인이 비슷한 부분을 건드리기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둥이를 만났었다면 현재의 사람이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된다거나 조금이라도 바쁜 척을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바쁘다면 바람 피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전의 연애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집착을 했었다면 지금의 연애를 할 때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집착하는 끼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도망가 버리겠죠. 이렇게 이전의 연애가 현재에 영향을 주는 이런 털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연애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알고 그것을 반성하고 고치고 더 나아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시행착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휘둘리는 것은 시행착오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전에 했던 연애에서 적당히 교훈 삼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건 우리한테 필요하지만 이렇게 휘둘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불행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왜 우리가 불행한 연애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 건강하게 다음의 연애, 다음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들이 사실은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고 이런 행동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